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죠. 예, 뭐 이거는 이제 예고된 상황이었고요. 구체적인 아직 의사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해온 노란봉투법, 예, 정확하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네. 방송 3법은 이제 상정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사실은 노란봉투법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노란봉투법 하면 뭐지? 예,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긴 옛날에 하죠. 쌍용자동차 파업했을 때 그때 이제 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노란봉투에 담아서 줬다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정의당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정의당 지도부한테도 사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담아라. 하청 권리법이라고 해라 이거를. 하청이 내용이 뭐냐면,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단계 구조로 인해서 본인들이 임금 인상이나 사실상의 이제 고용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하청 권리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너무 노란봉투법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좀 이게 장면이 중요하긴 해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은 맞아요. 검수완박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요거의 취지를 담아야 되는데, 하여간 이쪽 야당 쪽이 그런 거 되게 못합니다. 이 장면을. 어쨌든. 자, 그래서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KBS 이사 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네. 이게 이제 7사 구조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7 추천을 하고 야당이 4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한 25인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이때문에 시민사회계 뭐 언론 학자들도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안정적인 이제 공영방송 구도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MBC나 KBS 다 마찬가지인데, 정권이 약간 바뀔 때마다 이제 전리품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사람을 이사회에 꽂고 그러면서 사장이 새로 온 다음에 막 이제 뭐 사람들 아이스링크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반복되지 않게 하자, 이런 건데, 민주당이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는 왜 안 하고 지금 하는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예. 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뭐 일방적인 입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하겠다. 이제 무제한 토론이죠. 이거를 네. 준비를 해왔고요. 초재선 의원들은 전부 참여하고 일부 중진도 지금 장시간 반대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보통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야당 쪽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소수당 쪽에서 이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수당 쪽은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은 이제 찬성 토론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맞대응을 하겠다. 예,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제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179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5분의 3이 이제 179석이거든요. 근데 다른 야당이 다 연합을 하면은 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종결이 될지, 아니면 회차가 넘어가면은 또 이제 종결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종결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당히 이제 길게 오늘 좀 그런 연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회의가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 최대는 그렇죠. 뭐 최대는 가면.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예전에 뭐 좀 전설적인 뭐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화장실을 못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을 안 마시고. 물을 안 마시는 거, 그리고 뭐 기저귀를 차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옛날에 그렇죠. 이제 뭐, 네. 뭐 전설담 무용담처럼 있었는데, 뭐 그런 모습이 또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예. 오늘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를 본회의 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요. 예,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탄핵은 이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탄핵도 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있고, 일부 검사들, 법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이제 탄핵까지 이제 같이 좀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일단은 좀 더 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의총을 열어서, 지금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이걸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의총을 다시 열었을 거예요, 민주당. 그래서 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안에 대해서 거의 반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법 위반 사항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MBC죠. 여기 이사 해임을 했는데 법원에서 다 지금 이게 기각됐거든요.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도 그렇고 뭐 이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를 지금 2명이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그렇죠. 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독임제가 아니라 독임제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독단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걸 독임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방통위 같은 경우는 합의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FCC 이제 통신위원회를 이제 본따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합의제 기구고 이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타협이 중요하고 또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중재안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 탄핵하는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어제 거의 얘기가 일단 안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 예를 들면은 추이용 갈등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윤석열 검사를 키웠다 뭐 이런 이제 민주당의 내부 이제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출마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안 되지만은 발의를 하고 통과하는 데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발의를 해버리면은 저는 민주당의 이런 불법적인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고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뭐 이를테면 판단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만두고 뭐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은 한동훈 장관 탄핵은 현재는 일단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지금 추진을 하는데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러니까 해병대 손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이것도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제 민주당 머릿속에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예, 뭐 요런 류의 비판은 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제 뭐 나왔죠. 탄핵 중독에 걸렸다, 뭐 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조금 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언론을 검열하고 방통위를 이제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듯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를 무수히 저질렀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혼돈에 빠뜨리기 위한 명분 없는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탄핵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난다. 넌덜머리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비상식적 억지를 그만두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회 위원장 맡기로 했네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재위원장을 맡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공중에 붕 뜨는 일이 없고 당 대표가 직접 영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인재 영입 위원장에 이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사퇴 19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얼굴에 점 찍고 돌아온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논리가 윤핵관이니까 이 대통령과 이 힘 있는 사람들 측근들이 해야지 이게 보증수표 같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을 이제 국민의힘 주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들어와라. 그럴 거면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들어오지. 뭘 예. 믿고 들어가냐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논리까지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가 들어오라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안정적인 윤핵관이 이제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확실한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중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박성중 대변인도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의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로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의 어떤 통합 그리고 내부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오랫동안 당에 헌신해 왔던 뭐 젊은 뭐 당직자들이나 뭐 이런 뭐 정치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외부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데려오겠지만은 내부에서도 좀 발탁을 해가지고 내부 발탁도 하겠다.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 쪽이나 일부에서는 이제 친명 체제를 강화하려는 건 아니냐. 사실 뭐만 있어도 다 비명과 친명 이렇게 강화되는 요 논리로 다 반박이 가능해서 네. 어쨌든 뭐 이제 총선기획단은 이제 친명기획단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어제 소속의원 전원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례적인 게 아니라 불출마를 공문에 보내서 묻는다? 출마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의원들한테 와요. 뭐 당에서 공문이 와요. 불출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설마 불출마 의사가 있더라도 자기는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원하지 이렇게 적으면은 아니 불출마 자체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요. 본인에 예. 있어서는. 정치인한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험지 출마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저는 불출마하겠습니다 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런 걸 보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서 그 의원들 얘기로는 야 이거 불출마 종용 압박 일종의 압박 카드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문이 그러니까 온 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물갈이론 막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갈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분위기 조성 띄우기 위해서 이런 공문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 플레이 같은 것도 있겠죠.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세트로 지금 나오는 거 시작점이 이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그리고 네. 6선이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 4선 그리고 오영환 의원 의정부에 있었던 요 3명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제 이뇨한 혁신이가 험지 출마 요구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반대 입장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 출마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 안 가니까. 대구서 여러분들 의원이지 제가 뭐 서울에 의원 시기 준다 한들 말고 하겠습니까? 대구 출마하십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의미를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당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주호영 의원 발언은 어제 대구 수성구청의 대강당에서 이제 의정 보고회 열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한 말이잖아요. 예. 걱정하지 말아라. 서울 안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저 얘기는 이제 지역 유력한 정치인 중에 지역구 옮기는 사람 맞냐 그러면서 YS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역구 옮기는 거 봤냐? 그리고 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역구 옮기는 거 봤냐? 그리고 바이든도 40년 동안 한 지역구에서 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하라고 하냐?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선하고 어디로 가나 막 들쑤시고 다니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였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어떤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영남 이제 출마에 대해서 대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게 놔두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뭐 비례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로 들어가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나는 정치 개혁의 뜻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영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확대돼서 영남 중심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영남 신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영남 신당 중 예를 들면은 이제 구 친박계들, 네. 과거의 친박계들 이제 최경환 뭐 총리라든지 부총리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우병우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면서 좀 다 자신의 또 신당을 만드는 거에 명분을 좀 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찾아서 이제 뭐 회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군불을 더 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하루에 뭔가 하나씩 뭔가 기사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데 참 영리하다 이 생각은 항상 생각합니다. 진짜 1%씩 뭔가 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
윤핵관 친윤계의 맏형격인 그 권성동 의원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제 그 CBS 라디오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CBS의 논설실장이 권성동 측 측근으로부터 이제 관계자로부터 받은 건데 무소속으로라도 무조건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권성동 네. 의원이. 그러면서 막 문자까지 막 보여주려고 막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윤핵관 희생론 뭐 이런 거에 조금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필리버스터 발언 순서도 앞당겼다고 하던데 예.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나서기로 잠정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필리버스터가 막 길어지면은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발언의 주목도가 떨어져요, 상당히.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뭐 한 10명, 15명, 20명째 나오면은 사실 이게 좀 힘들거든요. 사람들 보기도. 그러니까 주로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 첫 타자, 두 번째 타자 아니면은 좀 의미가 있는 중량감 있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센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일단 두 번째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주목을 받고야 말겠다. 내가 이렇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진들은 사실은 이거 잘 안 나갑니다. 원래 그쵸. 필리버스터 네.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거 아니냐. 내가 여기에 나왔다. 음. 내 발언에 좀 주목해 달라. 주목도 하고 내가 당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궁금한 사람이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어떤 입장이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예. 요거를 기사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걸 보면서 저는 장제원답다 아니면 장제원스럽다 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황인가요? 예, 지금 사상구에서 국회의원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자기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산악회가 있어요. 여명 산악회라고 불릴 겁니다. 예. 네네. 여기에서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가끔가다 이제 버스 뭐 10대, 20대 동원을 하는데 이번 주말에 버스 지금 44인승 버스 90대를 동원을 한다고 합니다. 90대? 예. 근래 90대 동원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한 4,000명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4,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44인승이니까. 예. 다 채운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누가 나보고 불출마하라고 그래? 나 출마할 거야. 뭐 이런 거를 좀 과시하면서 그리고 떼밀려서 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 만에 하나 불출마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하고 뭐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좀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는 나는 뭐 의원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렸다라고 해서 뭐 이제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시사한 상황에서 나머지는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인요한 위원장의 약발이 좀 안 먹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예. 인요한 위원장 진짜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 지금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는 홍준표답다 역시. 뭐 강한 센 얘기, 뭐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막 센 얘기들이. 듣보잡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인요한은 능구렁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초보라고 뭐 하지만 실제 뭐 경력은 초보지만은 어떤 인생의 연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묻어난다. 그런데 일단 어제 있었던 일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인요한 위원장은 먼저 앞에서 이제 대구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이제 만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판받는 게 참 안타깝다.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듣보잡.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뭐 이런 거죠. 이 듣보잡 함부로 쓰면은 소송당하는데 명예훼손.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날이 선 모습을 홍 시장이 보였는데 여러 차례 이제 인 위원장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박사님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도와드리는 거다. 내가 쓴소리 하는 게 이게 도와드리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가진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는 정권을 줬으면 혁신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 그러면 혁신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식에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정쟁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잔소리 겸 조언 같은 거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살짝 반발하는 모습도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쓰는 것이요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이제 덜 싸워라.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이제 세게 나가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조금 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 지명했어요. 예, 이제 조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고요. 이제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는 보통 로펌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학으로 갔죠. 성균관대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일단은 돈으로 걸릴 거는 별로 없다. 평소에도 그러니까 법원에 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런 판결에 대한 정치 성향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이분은 상당히 진심이다.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돈 욕심도 많이 안 부려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난번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대법관 후보자는 굉장히 대법원장 후보자는 굉장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요. 돈 네.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통과 가능성에 윤 대통령이 조금 방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취재진에게 오늘 뭐 한평생 법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잔화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대법관 시절에 소수 의견 많이 낸 걸로도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미스터 소수 의견인데 어. 이 소수 의견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제 보수 관점에서의 소수 의견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해 다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무죄 취지 파기 완성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딱히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이거였나는 그러니까 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2019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방송한 TV 채널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인데 이거가 다수는 취소가 맞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방통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100년 전쟁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뭐 법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기보다는 법리를 하나하나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그게 본인의 보수적 신념 쪽에 좀 가깝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이제 통과가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